8대 0의 일방적인 결과를 현장에서 지켜본 국민의힘 의원들은 무거운 표정으로 침묵을 지켰습니다. 의원총회에선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들을 정리하자는 격앙된 반응이 나왔지만 반성의 목소리는 없었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반드시 청구를 기각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기각을 기대하며 헌법재판소 재판정에 들어섰던 국민의힘 의원들. 파면 결정을 듣고 난 뒤 굳은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섰고 이후 별다른 발언 없이 빠져나갔습니다. 당 지도부는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며 카메라 앞에서 고개를 숙였지만 이후 열린 비상위원총회가 비공개로 바뀌자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직접 방청하러 갔던 친윤계 의원들 중심으로 내부 저격이 터져나왔습니다. 우리 안의 교통정리부터 빨리 해야 된다며 당내 탄핵 찬성파 의원을 징계해야 한다는 취지의 목소리가 이어졌다는 겁니다. 탄핵한 분들을 같이 통틀어서 얘기한 건 아니고 생각, 뜻, 이념이 같이 아는 분들은 같이 할 수 없지 않냐. 삼선 중진한 의원은 또 발언대에 나가 선고를 방청한 의원들 사이에서는 탄핵 찬성 의원과는 의총장에 함께 앉아있기도 싫다며 특정 의원들이 당을 나가야 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부 반성의 의미로 우리 당 후보를 내지 말자, 위원들 총 사퇴하자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대다수 발언이 내부 정리와 아스팔트 지지자 위로에 집중하는 분위기로 확인됐습니다. 당 소속 대통령이 파면당했지만 여전히 강성 지지층에만 기대며 내부 희생양 찾기와 화풀이에만 급급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두 당 후면 대선입니다. 시간은 촉박하지만 절대로 물러설 수 없고 져서는 안 될 선거입니다. 피와 땀과 눈물로 지키고 갖고 온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험천만한 이재명 세력에게 맡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승리를 위해 우리부터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그 단결된 힘으로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는 모든 시민들, 안전과 통합을 바라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힘을 합쳐야 합니다. 가장 강한 새는 가장 뜨거운 불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오늘의 아픔과 시련을 더 큰 승리를 위한 담금질 과정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모두 각오를 다집시다. 새로 시작합시다. 굳센 의지와 결기로 재무장하고 대선 승리를 향해 나아갑시다. 내일은 반드시 내일의 태양이 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 여당은 굉장히 아까도 말씀하신 오른쪽 끝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저들의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오른쪽도 아니고요. 예.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게 계엄령을 옹호하고 예. 윤석열을 옹호하고 내란을 옹호하고 예. 그렇게 해왔잖아요. 예. 이 정당은 극우화된 것이 아니고요. 예. 반체제화됐어요. 예. 그러니까 헌정 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당, 예. 내란 동조 정당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이 상태로 계속 가면 예. 이제 고립되죠. 예. 이미 그저께 있었던 재보궐선거에서 뭐 팽팽하게 대결하던 데가 거제인데 예. 이겼다 졌다.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 18%포인트로 졌다는 예. 거는 투표율 50% 예. 조금 못 됐는데요. 심각한 문제거든요. 예. 그런데도 뭐 패배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나 해야 되고 예. 그러고 있어서 저 당은 대한민국 정치와 사회의 큰 우한거리가 됐다 지금. 예. 그렇게 저는 봅니다. 집권할 가능성은 없고요. 아예 예. 없다. 예. 예. 그 당원 베이스 자체가 분열돼 있어서 어느 후보를 갖다 넣어도 집중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쪽은 이재명 대표가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 지지층의 80% 이상을 이미 결집하고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 또는 정권 교체를 바라는 유권자 대부분이 이재명 대표를 악마화하기 위해서 여당이 지금도 국힘당은 서울 시내 다른 동네는 모르겠지만 서울 시내 온 곳에다 다 이재명 대표를 네. 비방하는 현수막을 예. 걸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했는데 지금 이렇게 돼 있으면 뭐 성찰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계속 그것밖에 못 해요. 예.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민주당 쪽은 최대 연합으로 가고 있고 네. 그 국힘 쪽은 4분 5일 되고 네. 있는 양상이어서 뭐 사실 정권 교체되는 게 너무 당연하죠. 예. 한동훈 전 대표 측은 예. 무슨 어떤 꿈을 꾸고 있냐면요. 제가 여기 뭐 여러분 모셔서 물어보면 지금은 저렇게 극우화되고 있어도 당원들이 대선이 다가오면 그래도 나가서 붙어볼 만한 후보 쪽으로 전략적 선택을 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가능한 일입니까? 어떻습니까? 뭐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니까 예. 그런 말을 할 수는 있죠. 예. 근데 윤석열 정권의 실패, 예. 그 정치를 완전히 다 목졸라 죽이고 혼자서 전행을 시행령으로 법률을 무시하고 예. 이렇게 했던 그 모든 일들의
책임자를 윤석열 다음으로 묻는다면 누가 될까요? 예. 한입니까? 예, 저는 한동훈 씨라고 예. 봐요. 그 이재명 대표를 법으로 올가나서 잡아넣으려다가 안 되니까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를 네. 없애버리려고 그랬다고 저는 예. 생각해요. 예. 그런데 그 일에 제일 앞장선 사람이 누구죠? 한동훈 예. 씨 아니에요? 예. 아, 그 말씀 나온 길에 여쭤보겠습니다. 언뜻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요. 이재명 대표는 이 정부 들어서 수사를 받고 뭘 이들한테 그러니까 해코지의 측면에서 서로 공격의 측면에서 한 게 없는데 왜 그렇게 극도의 뭐랄까 두려움의 대상이거나 극도의 혐오의 대상이 됐나요? 저쪽 분들한테는. 그게 이제 옛말에 예. 때린 놈은 맞은 놈은 다리 뻗고 자는데 때린 놈은 어거리고 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경상도에서는 쓰는 속담인지 모르겠는데 예. 그 이제 어릴 때 제가 밖에 나가서 누구한테 맞고 들어오면 예.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저를 위로해 주셨거든요. 예. 저도 들어본 속담입니다. 맞은 예. 놈은 펴고 예. 자고 예. 때린 놈은 어거리고 잔다.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해자기 때문에 예. 더더욱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예. 공포인가요? 일종의? 그렇죠. 예. 복수할까 봐. 예. 나쁜 짓을 안 했으면 예.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예. 근데 스스로 예. 해코지를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죠. 예. 공포군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이런 내가 한 대로 하지 않을까 뭐 이런 공포가. 우리가 한 것보다 더 심하게 할지도 몰라. 예.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그렇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그 사람들은 그 이재명을 계속 악마화함으로써 지금까지 했던 자기들의 가해 행위 예. 이걸 정당화하려는 거죠. 예. 이거를 이제 인지 부조화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현상이라고 보는데요. 예. 우리가 가해자야 이러면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놈이 나쁜 놈이야. 예. 우리는 잘못한 게 없어. 예. 계속 이렇게 우기고 있는 거죠. 예. 예. 그러나 그 말씀하신 악마화 그 어떤 뭐 전략적 수단 통해 왔습니다. 상당 부분. 이건 해소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상당 부분? 이제 그 문제는 이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헤쳐나가야 될 문제라고 저는 예. 보고요. 예.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만약에 대선 승리의 가능성이 지금으로서 봐면 가장 높으니까요. 지금으로 보면요. 압도적으로 높죠. 예. 그 상황에서 이 국가를 제대로 이끌려면 지지율은 압도적이면 압도적일수록 좋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려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어떤 부정적 이미지 만들어졌건 어땠건 그거는 어떤 식으로 해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앞으로? 뭐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요. 예. 그건 이제 저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예. 보고요. 대통령이 되고 나서 또 지지율을 올릴 수도 있죠. 잘해가지고. 예. 다 열려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예단을 가지고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예. 검찰 개혁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많은 분들은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재명 대표 만약 다음 정권이 할 제일 급선무가 검찰 개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적지 않습니다. 이번에 여러 과정을 봐도 그렇고요. 급선무는 경제입니다. 아 경제요. 예. 급선무는 지금 엉망이 돼버린 예. 국민 경제를 지금 다시 정비하는 거 이게 제일 급한 일이고요. 예. 이제 검찰 개혁은 사실 돈 드는 일도 아니고요. 예. 시간 걸리는 일도 아니에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거는 뭐 그렇게 큰 에너지를 쓸 필요도 없습니다. 아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서. 예, 그런데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 예. 이재명 대표가 뭐 후보가 되어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예. 다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데 예컨대 그냥 가상적으로 예.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됐다고 가정해 보죠. 예. 국회에 연합하고 있는 의석수가 예. 189석입니다. 예. 연합하고 있는 의석수가. 예. 이런 대통령이 이제까지 없었어요. 행정 권력과 입법 권력을 다 짚고 있는. 그럼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처음에는 123석 가지고 예. 대통령이 됐습니다. 예. 총선을 거치면서 후반기에 가서 180석이 됐죠. 예. 그러니까 처음에 출발할 때부터 190석 가까운 의석의 지원을 받으면서 대통령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인수위 기간도 없습니다. 곧바로 집행을 하게 되죠. 예. 그러면 검찰 개혁은 그것이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이 예. 아니라 돈도 안 들고 시간도 별로 안 걸리는 일이어서 예. 신속하게 해야 되는 거죠. 뭐 그 어렵다는 분들은 검찰의 어떤 그 조직적 강함, 권력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쉽지 않을 걸 뭐 이런 얘기하는 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검찰은 지금 많은 국민들이 예. 검찰은 합법적인 정부 조직인데 예. 하는 행태는 범죄 조직과 비슷하다. 예. 그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렇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고 기소 편의주의 그것도 예. 하거나 말거나 누구 간섭하는 사람도 예. 없고 거기다 수사권까지 행사를 하고 이렇게 되니까 내가 수사한 사람을 내가 집어넣을 거야. 예. 이렇게 되고 이 막강한 권한을 정치적으로 편향되게 사용해 왔고 지금까지. 예. 그리고 윤석열 피의자를 풀어줄 때도 그게 그 구속 취소 결정을 법원이 예. 내려도 예. 그 즉시 항고가 가능한 일주일 동안은 못 풀어주게 돼 있는 거예요 예. 원래. 예. 근데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이 그 법원에다가 문서로 보내지도 않고 예. 곧바로 검찰을 지휘해서 법무부 교정국하고 해가 풀어줘 버렸잖아요. 그거는
그 위법 석방이었거든요. 예. 제가 보기에는. 예. 그 지기현 판사의 구속 취소 결정도 위법 판결이에요. 형사소송법의 명문 규정에 어긋나는 판단이라고요. 근데 그거를 기다렸다는 듯이 검찰이 거짓을 하는데 검찰 내부에서 단 1도 비판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 조직은 거의 그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조직이 아니고 예.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범죄 조직처럼 돼 있습니다. 예. 저기는 완전히 기소만 하는 예. 기소만 담당하는 그 조직으로 가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그 검사가 기소권을 편의적으로 불법적으로 그 행사하는지 여부를 감시를 엄청 강화해야 되고요. 예. 그 점에서 공수처를 더 키워야 되고요. 예. 이런 조처들은 예. 별로 어려운 작업이 아니에요. 예, 그 마음만 먹으면 되는 아, 거예요. 그래요? 예, 저는 이거는 그 민주당이 다시 집권을 하면 또 검찰에서는 우리 칼 써 할 예, 거예요. 예. 그 칼을 쓰면 안 됩니다. 그게 그 독배예요, 독배. 유혹은 딱 하나 그거란 말씀이시죠? 예. 우리가 당신 괴롭힌 거 이상으로 예. 저쪽을 죽여줄게. 예.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혹만 벗어나면 그럼요. 개혁 자체는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뭐 국회 입법안도 다 나와 있고요. 예. 그거 처리하면 법대로 그냥 다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안 하면 되니까. 예. 그 저는 이재명 대표가 되었든 예. 아니면 다른 어떤 정치인이 되었든 예. 민주당에서 대통령을 당선시키게 되면 예. 그 일은 무조건적으로 해야 되고 예. 하리라고 봅니다. 빨리 할 수 있다고 보시는 그러니까 거군요. 그거는 소위 비예산 사업이에요. 예. 예. 입법 권력과 행정 권력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요. 예.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그거는 예. 저항. 저항을 뭐 어떻게 해요, 공무원이? 네. 근데 그거를 두려워하면 힘을 가지는 거예요, 검찰이. 예.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 예. 자, 아까 그런데 작가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윤석열 정부 2년여 동안요. 너무 짧은 시간에 많은 부분을 시스템을 망가뜨려서 뭐 고칠 부분이 많은데요. 경제 말씀하셨습니다. 예. 경제가 1번이라고. 후유증 크겠죠? 그죠. 이거는 네. 진짜 시간이 많이 걸려요. 예. 경제는 뭐 여기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예. 수는 없지만 우리 경제가 이렇게 망가지게 된 이유는 예. 첫 번째는 외부 쇼크에서 시작된 거예요. 예. 중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한국 수입을 반토막 냈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예. 그리고 중국 정부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만든 것은 최상목 씨를 비롯한 예. 그 윤석열 대통령 참모들의 그 경박하고 무책임한 은행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예전에 소련을 견제하고 싶었을 때는 중국과 잘 지냈어요. 예. 그게 닉슨 대통령 때 예. 했던 핑퐁 외교 예. 대탕트입니다. 그리고 소련이 무너질 때까지는 중국과 잘 지내다가요. 예. 지금 이제 중국이 경제 개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성장해서 GDP가 미국이 70%까지 쫓아오니까 예. 지금은 지정학적인 라이벌을 중국으로 설정을 하고 예.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하고 있는 예. 거예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 미국의 중국 봉쇄 전략이라는 이 군사 정치적인 노선 여기에 우리 국익을 팽개치고 예. 올라타 가지고 예. 화를 자초한 겁니다. 예. 지금. 거기서 시작해서 감세 정책으로 정부 재정이 취약해지고 예. 그다음에 뭐 임금 인상을 억제하고 노조를 뭐 억압하고 최저임금을 못 올리게 하고 예. 이렇게 되면서 서민과 중산층 가구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내수가 지금 35개월 넘게 지금 마이너스예요. 예. 이제 이렇게 되니까 수출은 수출대로 맡기고 예. 거기다 트럼프가 또 이 보호관세까지 지금 상호관세라고 예. 그러는데 상호관세 아닙니다. 예. 리시프로클이라는 단어를 미국 쪽에 쓰니까 우리 예. 언론들도 전부 상호관세라 그렇게 그러는데 하죠. 예. 상호관세는 서로 관세를 매기는 게 상호관세인데 예. 예. 우리는 미국에 관세 매기는 게 없어요 아직까지. 미국은 그렇게 주장은 하고 있고. 주장 예. 그건 보호관세입니다. 예. 미국의 산업을 보호하려는 보호관세고요. 예. 그 아주 어리석은 짓인데 예. 그거까지 겹쳐가지고 지금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겁니다. 예. 그래서 내수를 진작하고 예. 수출의 활로를 더 넓히고 예. 기업의 혁신과 투자를 더 진흥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다양한 정책 수단이 필요하고 예. 사회적 대타협과 대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예. 시간 많이 걸려요. 예. 이런 것들은 의지를 가지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나가고요. 예. 검찰개혁처럼 돈 안 드는 거 이런 이런 거는 빨리빨리 빨리 해야죠. 하고. 예, 빨리. 예. 제일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이 아니라 예. 그냥 할수 있기 빨리 할 때문에.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죠. 중요하긴 하죠. 어머나 엄청나게. 중요하죠. 예. 중요합니다. 예. 그 나머지 중에 제일 망가지는 건 뭔가요? 작가님 보시기에. 지금 국가기관 자체가 망가진 데가 너무 네. 많습니다. 예. 감사원부터 시작해서 국가인권위원회, 진실화해위원회 예. 뭐 서건 이게 윤석열 씨가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들을 요직에 다 그렇습니다. 보냈어요. 예. 제정신이 박힌 사람은 그 가서 일 안 하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거의 D급, 패급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예. D급, 패급만 거기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인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 이미 인사해 놓은 사람, 알바가 놓은 사람을 예. 어떻게 쫓아냅니까? 예.
예. 그 문제 아주 심각하고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한 국가가 무능하고 비이성적인 최고 권력자가 들어왔을 때 얼마나 빨리 망가지는가를 예. 보여줬고요. 예. 윤석열 씨가 임명한 그 기관장들은 예. 한 기관이 무능하고 이상한 비이성적인 기관장이 와서 얼마나 짧은 시간에 그걸 망가뜨릴 수 있는가를 지금 예. 보여줬거든요. 예. 이게 어느 한 기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아주 고달픈 일이 될 거예요. 검찰 개혁과와 별개로 말입니다. 예. 걱정 하나는 뭐 검찰 개혁은 그대로 가더라도요. 사법부가 아니고 이 어떤 행정하는 이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요. 워낙 자의적으로 적용하는 게 많아가지고 그걸 법을 다 바꿔서 규정을 다 하기에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고 그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거는 시간이 되게 걸릴 뿐만 아니라요. 신뢰성을 완전히 땅에 떨어뜨려 놔가지고요. 법의 적용에 대한. 뭐 시행령으로 해버리고 이거 안 되면 이걸로 해버리고 뭐 즉시라 그러면 뭐 상당 기간은 뭐 열흘 뭐 이상하게 규정해버리고 이걸 다 법으로 규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새로 집권을 하게 된 세력이 예. 법과 상식을 지키면 돼요. 다음에 또 들어와 또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 문제들은 좀 시간을 가지고 예. 지금 우리가 이번 탄핵 과정에서도 이상한 일들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이 다행히 이렇게 그렇습니다. 예. 좀 늦었지만 판결을 잘 해줘서 예. 한숨을 돌렸지만 지금 헌법재판관들은 소장을 제외하고는 국회 동의도 필요 없잖아요. 예. 이렇게 해도 되나? 네. 헌법재판관 임명을. 네. 그리고 임명하라고 돼 있는데 대통령이 안 하는 거를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예. 방송통신위원 국회에서 추천해도 임명 안 하고 예. 뭐 헌법재판관 임명에 선출해도 임명 안 하고. 그런 부분들이요. 그런데 한덕수 씨는 지금 심각한 문제인 게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고 하지 않는 그런 일상적 그 헌법 위반을 저지르고 있는 분이고요. 예. 그러니까 걸어다니는 헌법 위반자예요. 예. 그리고 그 상설 특검도 다 아직도 통과시켰는데 그 특검 임명 요청을 안 하고 있어요. 그건 예. 지체 없이 하도록 법에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위법 행위자예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 대행이라는 분이 숨 쉴 때마다 헌법 위반, 법률 위반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예. 그 저는 이것도 어떻게 하지? 예. 그 이제 이미 발의되어 있는 최상목 씨 거는 법사위에서 지금 조사를 하도록. 예. 뭐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예. 소수 의견으로 예. 법사위에서 따로 조사하는 문제 뭐 이런 예. 게 조금 있었는데 소수 의견이 아니구나. 피청구인적 주장 소개를 했잖아요. 그런데 예. 국회 재량이라고 했지만 예. 그래도 좀 뭐 법사위에서 한대니까. 예. 그런데 이 특검법을 어떻게 할 거냐. 예. 혹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상설특검 임명을 거부하고 위법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이 권한대행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가 있습니다. 예. 한 축은 또 이게 진행이 될 예. 거고요. 그밖에 우리가 지금 예측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생길 수 있죠. 예. 왜냐하면 명태균 특검도 예. 있고요. 예. 그 윤석열 씨가 탄핵이 되어서 이제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예. 이게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되어서 복귀할 가능성이 이론적으로 없지는 않았는데 예. 이제는 대통령실의 보안기도 다 내려갔고 그렇습니다. 예. 지휘관실에 있는 국군 통수권자 사진도 다 불태워졌고 예. 그 상황이에요. 대통령 아니에요 예. 이제. 민간, 그러면 예. 지금까지는 복귀할 가능성이 이론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입을 다물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입을 열기 시작하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윤석열 씨와 관련된 또 그와 관련된 예. 사람들 김건희 씨를 포함해서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이런 요소들이 복잡하게 이렇게 작용하는 가운데 대선이 치러지겠죠. 국힘이 파기자판 주장한다고 파기자판 가능성이 있다고 써야겠습니까? 우리 역사상 단 한 번도 없는 건데 안 받아줘야지 우리 언론이. 아니면 저같이 설명을 해줘야지. 그렇죠. 근데 우리 언론은 똑같이 받아줍니다. 민주당 뭐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될 것, 국민의힘 파기자판 될 것 똑같이 써줘요. 야 이게 언론이냐? 에? 쪽팔릴 줄 알아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 뭐냐면 아까 제가 신민경이가 SNS에 그 말도 안 되는 과장이랑 주고받았던 걸 올렸던 것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런 시무정이 딸이나 지금 언론사에 다니는 애들이나 다 출신이 어딥니까? 다 강남 출신이에요. 우리 아버지 돈 많고 그래서 내가 교육을 혜택을 이빠이 받았어. 저 상권에 사는 애들은 학원 한번 못 가봤지만 나는 대치동 다니면서 학원 교육 받고 그래서 서울대도 가고 연세대도 가고 고려대도 가요. 그리고 난 우리 집 강남이고 우리 엄마 아빠 엘리트야. 그래서 그 동네에서 맨날 그런 거만 보고 내 친구들도 다 그런 애들이야. 그런 애들이 나와가지고 대학교 졸업해가지고 조중동 입사해갖고 어떤 기사를 쓰겠습니까? 서민 아프면 알까요?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한국은행 총재가 이례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교육에 평등을 해야 된다. 얘기했다가 조중동에서 존나 털린 거 아니야. 왜? 걔네들은 우리 기득권, 내 기득권은 내 아이한테도 기득권이 그대로 가거든. 그렇게 해주고 싶은 거야. 이게 안 바뀝니다, 세상은. 그래서. 한 번 기득권 영원한 기득권이고, 한 번 서민은 영원한 서민이 되는 거예요.
가슴 아픈 얘기지. 근데 이렇게 말하는 진보주의자 새끼들도 평등교육 해야 된다면서 턱 먹고 없애자고 자사고 없애자고 이렇게 말하고 지 새끼들 다 그거 보내거든. 개새끼들이지 아주 씨발. 나쁜 놈 새끼들 씨발. 지는 씨발 다 떨어진 가방 다 떨어진 구두 신고 다니면서 아파트는 씨발 최고 강남의 최고급이고 씨 아들은 유학 보내고 이제 외제차 타고 그런 개새끼들은 위선주의자들 씨발. 다시는 없어야 됩니다. 네. 깔끔하게 자기 자식이 국적이 미국이라서 큰 고궁직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 누군가를 본받기 바랍니다. 차라리. 네. 아니 저도 이제 아들 딸 특무 갈 수 있습니까? 형은 정치랑 하잖아. 안 해도. 재율이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제이는 안 될 것 같고. 공부하는 걸 너무 싫어해. 자기가 원하면 아직 모르잖아. 야 초등학생인데. 알아 짝수가 초등학생인데 왜? 학원 버스에서 죽은 척했다니까. 씨. 학원 버스 딴 애들 다 내렸는데 혼자 맨 뒤에 죽은 척하고 씨. 학원 기사가 내리라고. 야 지네 엄마 올 때까지 죽은 척했다. 학원 가기 싫어서 학원 가기 안 싫어서. 가려고. 근데 내가 다른 재능이 있을까? 그 정도 고집이면 다른 일을 뭐든지 보내지 마. 학원 보내지 마라. 학원 보내지 마. 아니 창의성 면에서는 뭘 해도 큰 일을 할 것 같아. 그게 공부가 아닐 뿐이지. 연기를 빨리 배우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엄마 올 때까지 그랬다는 거는 엄청난 집념입니다. 보통이 아니야. 8살에 죽은 척했다. 연기 신동이지 그러면 진짜. 저는 이제 비평준화 지역. 그러니까는 사실은 비평준화가 전국에 몇 개 안 돼. 거의 없죠. 다 평준하잖아. 네. 그런데 우리 비평준화 지역에 고등학교 때 시험 쳐서 가는 건데. 그래서 이제 우리 아버지가 제일 좋은 고등학교 가라. 근데 또 난 이제 청개구리 그런 기질도 있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친구들 따라왔다며. 그러니까 그 논리가 내가 아버지 설득한 논리가 용의 꼬리가 되겠거든. 뱀의 대가리가 되겠습니다. 속내는 친구들이랑 그냥 같이 그렇지 같이 올라 그랬지. 매달 당구 치고 올라 그랬지. 용과 뱀은 절대 평생 같이 못 놀거든요 이제. 그런데 나는 한때는 좀 후회했어요. 이 학습 분위기가 전혀 아니니까 맨날 놀고 있는 건데 아주 후회했는데 지금은 내가 그래 거기 가서 그 친구들이랑 많이 만나고 이야기하고 걔네 집에 놀러 가고 근데 진짜 어렵게 사는 사람 많았거든.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돼. 토굴 같은 데 사는 친구도 있었어요. 진짜?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 안 계시고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고 정말 토굴이야. 그러면 굉장히 충격받았는데 근데 걔네 집에 자주 놀러 가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타치를 안 하니까 술 먹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런 다양한 친구들 다양한 경험 난 오히려 지금의 내 삶에 훨씬 도움이 됐다 그게. 그 맞아. 안동 그 우리 촬영 가가지고 그 야장에서 우리 고기 구워 먹는데 동영이 형 친구 만났잖아. 나 그 자리세 받으러 온 건달인 줄 알았거든. 옆에 식사하러 오신 분이더라고. 근데 분위기나 이런 걸음걸이나 말투가 완전. 이제 걔가 이리 왔어. 막 야 똥님이란 내가 꺼져 하니까 하고 바로 갔어. 아니 뭐야? 학교 다닐 때 못했거든 그 새끼가. 그래, 그렇게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좀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자 우리는 노블레스 올리지가 없는 게 왜 그러냐면 아까 프랑스 얘기했습니다만 다른 유럽 나라에서는 중산층의 기준이 뭐냐 이거부터 다르잖아. 근데 우리는 뭐 아파트 몇 평 이상 살아야 되고 자산 얼마 있어야 되고 그게 네. 중산층 기준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도 생각을 좀 바꿔봤으면 좋겠다. 다만 DJ가 말했던 게 어쨌든 세상은 조금씩 진보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 노태우가 대통령 되고 이명박이 대통령 되고 박근혜가 대통령 되고 하면서 약간씩 빠꾸를 해도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진보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윤석열이 집권하면서 많이 후퇴했지만 우리가 이번에 또 새롭게 민주당이 집권하면 또 한 번 도약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도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